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랜 시간 탐구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듯이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였던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통해 발견한 지혜, 바로 무아 사상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붓다의 가르침을 들으면 어렵거나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통찰은 현대인의 복잡한 삶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가장 명쾌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확고한 존재가 있다고 믿고 그 나를 지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과연 나라는 것은 영원불변하고 고정된 실체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경험들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붓다의 무아 사상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줄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봅시다.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나를 발견하는 이 여정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먼저 철학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붓다의 무아 사상은 단순히 내가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고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는 지혜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보통 나를 몸, 감정, 생각, 인식, 의지 이 5가지 요소인 오온, 즉 색수상행식의 총합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 오온 그 어느 것도 영원하거나 독립적인 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르며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등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생각이란 것도 과거의 경험, 현재의 정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지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인식과 의지 또한 외부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라는 강을 상상해 보세요. 강은 물, 바닥, 흐르는 속도, 주변 풍경 등 수많은 요소가 어우러져 강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하지만 강물은 매 순간 흘러가고 바닥의 돌멩이도 오랜 시간 동안 마모되고 변하며 주변 풍경도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그 안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강은 없습니다. 붓다는 우리의 나 역시 이 강과 같다고 봅니다. 나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변하고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복합체일 뿐 영원불변하는 나라는 알맹이는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아를 처음 들으면 존재의 부정, 허무주의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의미로 무아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차원에서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심포니처럼 각 악기가 독립적인 소리를 내지만 그것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곡을 완성하듯이 우리의 나 역시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어우러져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나라는 견고한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의 것, 나의 행복, 나의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러한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고정된 나가 없는데도 나를 고정된 실체로 보고 집착할 때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우리는 나와 세상을 분리해서 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세상과 분리된 독립체가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적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행동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나 또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망의 한 점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연민과 이해심을 갖게 하고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 삶의 모든 현상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듯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나 또한 이러한 연기의 법칙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영원한 나가 없으니 이 나를 위해 쌓아 올린 모든 욕망과 집착 또한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스크린에 투영된 이미지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그의 성공에 기뻐하고 실패에 좌절합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우리의 의식이 스크린에 투영된 이미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실체라고 믿으며 온갖 희로애락을 겪습니다. 하지만 무아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것은 단지 이미지일 뿐 실체가 아니다라고 속삭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주인공의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영화 전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붓다는 나는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극단적인 견해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나는 조건과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일 뿐이며 어떤 고정된 나도 없다는 중도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불꽃과 같습니다. 불꽃은 매 순간 연료를 태우며 끊임없이 타오르지만 그 불꽃 안에 고정된 불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꽃이 타오른다고 말하죠. 우리의 삶과 나라는 존재 역시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과정 속에서 잠시 나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우리에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현대인의 삶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붓다의 무아 사상은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고정된 나가 없다는 깨달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나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종종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나는 이 상황에서 완벽해야 해. 나는 사랑받아야 해와 같은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자아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실체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시험에 실패해도,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러도 그것은 그 순간의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 나라는 본질이 실패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다고 합시다. 우리는 흔히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한다면 오늘의 발표는 특정 조건들, 즉 준비 부족, 긴장감, 청중의 반응 등에 의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뿐, 발표를 못하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나는 다음 기회에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실패로부터 오는 자아 비판과 불안감을 크게 줄여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 개선으로 상호 연결성을 통해 공감 능력 키우기. 인간관계의 많은 갈등은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생각,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이익은 부차적이라는 생각이 충돌을 낳습니다. 하지만 무아 사상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독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보통 나라는 자아가 공격받았다고 느끼며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상대방도 자신의 조건과 상황, 감정 상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비난을 나에 대한 절대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더 큰 연민과 공감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경계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더 큰 조화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너의 경계를 넘어선 더 큰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셋째, 현명한 의사결정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처하기.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전에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두려움이 의사결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변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과거의 나가 오늘의 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결정 장애를 겪고 있다면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보세요. 실패는 나라는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현재의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붓다의 지혜가 현대인의 복잡한 의사결정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나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순간순간의 삶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 한마디. 진정한 나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모든 조건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흐름 그 자체이다. 오늘 우리는 붓다의 무아 사상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은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속박하는 수많은 집착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는 어떤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와 같은 열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은 과거의 실패에 얽매일 필요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자유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지혜는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복잡한 의사결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상 모든 존재와 연결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무아 사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아요. 감사합니다.